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윤입니다. 오늘은 호반건설을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그리고 재계 순위 44위로 끌어올린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반건설은 빠르게 성장해서 시공능력 평가 10위권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이러한 그 실적 회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안정문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입니다. 네, 안 기자. 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모든 부분이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도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자, 구체적으로 호반건설의 2020년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호반건설은 2020년 매출 9,685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으로 2019년 2조 4,837억 원, 영업이익 4,218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9년 시공능력 평가가 10위에 오른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김상현 회장은 지난해 말에 호반건설 대표이사하고 그리고 그룹의 총괄 회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사도 이 실적 회복을 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호반건설 대표이사에 오른 박철희 사장은 2020년 1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가 2020년 12월 다시 대표이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철희 사장은 1999년 호반건설에 입사했는데요. 이후 사업 총괄을 맡아 택지, 도시개발, 공모사업, 복합개발 등 다양한 주택 분야에서 수주를 이끌며 호반건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박철희 사장은 2020년 신반포 15차 재건축 공사 수주전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규 총괄 회장을 선임한 것도 이제 앞으로 그 주택 사업을 강화할 거다, 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김성규 총괄 회장이 1977년부터 현대건설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했어요. 그리고 홍콩 지사장, 그리고 CFO인 관리본부 본부장, 영업본부 부사장, 뭐 이런 것들을 영입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네, 2009년 현대건설 자회사인 현대도시개발 대표로 자리를 옮겨 도시개발 사업을 이끌기도 했죠. 2012년에서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사장을 맡아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주택분양, 주택금융 등 주택사업 모든 분야를 깊이 알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호반그룹이 어쨌든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개선할 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뭐 김성규 회장이 CEO로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호반건설은 2018년부터 이제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김상현 회장이 주택 쪽에 경험이 많은 그 두 인물을 호반건설의 이제 대표이사 그리고 그룹의 총괄 회장 이렇게 교체한 것도 주택사업 위주로 실적을 끌어올려서 제대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상장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반건설의 상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호반건설은 2018년부터 상장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작업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2019년 기업 공개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합병 전 호반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업 공개를 미뤘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공개를 2022년까지 미루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미뤄졌다면은 그 이야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 기업 공개는 계속 또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은 기존에는 규모가 작아서 참여하지 않았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진출하는 등 주택 사업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반건설이 주택 사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택 위주의 사업 구조는 계속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호반건설이 호남을 중심으로 성장한 건설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도 하고 이제 전국구 건설사로서 이름을 알리려면은 특히 이제 서울의 강남권에서 실적이 있고 여기서 또 브랜드 가치를 띄우고 뭐 이런 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호반건설이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권의 호반 베르디움, 호반 서밋과 같은 브랜드를 공급해 브랜드의 상징성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남에 위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대형 건설사들이 과점하다시피 했죠.
그동안 호방건설은 대형 건설사의 인지도와 아파트 브랜드 파워에 밀려 서울 강남권에서 좀처럼 사업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호방건설이 서울 강남권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5년 송파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가 유일합니다. 호반건설은 신반포 15차, 신반포 7차, 방배 경남아파트, 방배 14구역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했지만 모두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호반건설은 10%의 지분이라도 주으니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해달라고 몇몇 대형 건설사에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컨소시엄의 10%의 지분만이라도 꼭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보니까 강남권에 진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적 부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어쨌든 호방건설이 최근 2년 동안 좀 주춤하지만 그 이전, 2019년 이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자, 이렇게 급성장세를 보인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상열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를 사들여 거기에서 시행이랑 시공을 같이 하는 자체 사업을 펼쳤습니다. 자체 사업은 개발 이익까지 챙길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데요. 이것이 바로 호방건설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호방건설은 1997년 IMF 사태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싼 값으로 택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건설사보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거둬내게 됐죠. 자, 이와 같은 그 전략으로 호방건설은 계속 성장했고, 그래서 2019년에 시공능력 평가 이제 10위까지 올랐죠.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택지를 사들여서 공급하는 그런 전략,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4월 22일 경기도는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벌떼 입찰은 페이퍼 컴퍼니 등 가짜 회사를 동원해서 택지를 입찰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벌떼 입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는 호방건설을 비롯해 중흥건설과 우미건설 등이 있습니다. 세 회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30개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벌떼 입찰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국가 땅을 갖다 공급할 때 공정하게 한다고 추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들이 여러 개 유령 자회사들을 만들고 참여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당첨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당첨받으면은 이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건설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쨌든 국토부는 택지 입찰 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도 좀 내놨죠. 네, 3월 21일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추첨해서 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 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평가 시스템을 좀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평가하면은 결국은 실적 좋은 대형 건설사가 또 가져가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추첨으로 바꿨는데 과거로 또 회귀한다. 뭐 하여간 그걸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 벌떼 입찰과 관련된 이 문제들이 국회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호방건설을 비롯한 5개 중견건설사가 토지주택공사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공개한 토지주택공사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8년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를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가 차지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찾은 자료를 좀 보태면은 5개 건설사가 이 기간 동안에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 가격이 10조 5,6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다 이제 아파트를 짓죠. 그리고 분양을 해서 이제 걷어들인 영업이익이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6조 2,8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의원은 이와 같은 벌떼 입찰로 계속해서 편법, 편중 이런 게 만연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호방건설은 이 기간 동안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전체 택지 가운데
9.3% 정도에 해당하는 44개의 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된 용지의 총 면적은 1.86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260개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호반건설이 이런 위장 계열사들을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는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한 성장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회복을 해서 상장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과연 그 김상열 회장이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호반그룹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상열 회장이 경영 승계 구조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두 아들 김대현 사장과 김민성 상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톡도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